2100만 원이 네 수입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하는 딜리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입니다. 오늘은 배달 대행 사장님들의 수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낚이셨을 겁니다. 썸네일을 제가 배달 대행 사장 2천만 원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벌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표면적인 금액만 보게 되면 그 돈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달 대행 사장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돈을 벌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배달 대행 사장님들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전체 배달 대행 사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월 회비와 두 번째, 배달 대행 기사님들이 콜을 완료하시고 저에게 들어오는 콜비 수입, 이렇게 두 가지가 배달 대행 사장으로서의 100% 수입입니다. 첫 번째 가맹점의 월 회비의 경우에는 제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월 1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가맹점 수를 대략 100개라고 가정하면 15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1,500만 원이 되죠. 두 번째, 콜비 수입은 200원의 콜비가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개의 가맹점이면 하루에 1000개 정도의 콜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1000, 그래서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 곱하기 31을 해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과 600만 원을 더하면 표면적인 배달 대행 사장님의 수입인 2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썸네일에 제가 2천만 원 이상 번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출을 빼지 않았죠. 아직 지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이나 외부에서 이제 배달 대행 사장의 수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수입을 합친 금액인 2100만 원이 네 수입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맹점 100개로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가맹점 100개를 만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리 참고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2100만 원 지출이 없다라고 하면 번개되죠. 하지만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제 가져가게 되는 돈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사무실 유지비는 2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0% 2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오토바이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토바이에 관련된 부분은 배달 대행 사장이라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늑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 비용만 400만 원이 넘고 거기에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배달 대행 사장님들은 지출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렌트 리스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금이 필요하고 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대납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드려도 10대 내리면, 오토바이를 10대 정도 내렸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대, 두 대 빼고는 나머지 8대, 9대는 다 도망을 가버리시기 때문에 이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평균 단가가 3만 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렌트 리스비는 비싸기 때문에 3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3만 원만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이것도 정말 낮게 설정한 겁니다. 3만 원 곱하기 30일 90만 원. 오토바이 한 대당 90만 원인데 10대를 내렸고 8명이 도망갔다. 98에 72, 720만 원. 자, 720만 원을 또 제외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세금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요. 아까 1000콜로 가정을 했으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도 33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55원, 77원, 88원, 110원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로그램 사용료 대략적으로 그냥 77원 잡고 한 달 동안 3만 콜이니까
77원 곱하기 3만을 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231만원. 거기에 사무실 유지비 대략적으로 그냥 100만원 든다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331만원이죠. 그냥 3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금액 있죠. 8대가 서 있다. 그럼 720만원 또 제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까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팀장님들 한 분당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보조해주고 있다. 뭐 급여라고 하긴 그렇고요. 뭐 10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 거기서 200만원이 또 빠져야 될 거고. 왜 200만원이냐? 한 명만 써서 100만원만 납부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루에 1000개의 콜을 소화를 하려면 기사분들이 30-40명 이상은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을 혼자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분들 200만원. 그리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죠. 제가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개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100개가 된다고 해도 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남는다. 할만하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100개가 만들기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배달대행 사장님의 수입은 100개가 되지 않으면 이거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배달대행을 시작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대행 사장님들 중에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양심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의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했더니 뭐 500만원, 6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다 저처럼 운영하시는 건 아니니까 각 지역, 각 사무실마다 뭐 계산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배달대행 사장님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양심을 팔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입원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사님들한테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기사님들이 계셔야 저 또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사님들한테 최대한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달대행 사장님들의 수입이 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의 경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첫 번째처럼 막 계산을 하거나 뭐 깊게 파고 들어가나 하지 않았어요. 밝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밝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누가 제 100% 수입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분한테 정확하게 오픈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돈을 벌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기사님들이 넉넉해지고 거래처가 넉넉해지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걸 또 악용해서 뭐 배달대행 사장님들한테 돈을 빌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아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사장들은 내가 배달 타면 거기서도 띄워먹고 상점에서도 갖고 가고 그러니까 떼돈 번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고요. 아시는 만큼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달대행 사장님들도 힘들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기사님들보다 뭐 특출나게 많은 수입을 벌고 있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배달대행 사장님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뭔가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 가장 큰 게 양심일 거고요. 그렇게까지 운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상황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린 거고 전국의 모든 배달대행 사장님들을 대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이게 너무 딱딱하게 뉴스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멘트를 하고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